안녕하세요, 차량템입니다. 자,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GTI입니다. 이 차를 사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골프 일반 TDI 모델이 나왔을 때 그 차 가지고 이 똑같은 와인딩 로드에서 돌아보면서 그게 150마력밖에 안 되는데 컴팩트한 차체에서 나오는 그 운전의 경쾌함, 재미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정말 극찬을 했는데, 이 차는 GTI잖아요. 일반 골프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폭스바겐의 어떤 고성능을 대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좀 돌아봤어요. 왜냐면 오늘 날도 되게 춥고 이제 도로가 약간 좀 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예열도 할 겸 좀 돌아봤는데, 역시나 제가 기대한 거 이상이고, 저는 이런 재밌는 차 탈 때마다 유튜브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인디비주얼 모드에 놓고 제가 거의 다 스포츠로 설정해놨거든요. 자, 저기서 첫 코너 다운시프트 3단 바로 하중 실어주면서, 와 이런 움직임이, 다시 한번, 저기도 좀 격한 코너거든요. 180도 코너. 자, 다운시프트 3단 2단까지 해주세요. 고RPM 쓰면서 마지막에 LSD. 와, 저는 일단 이 차가 되게 깔끔하게 돌아나가요. 되게 운동성능도 좋고 운전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를 가지고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돌 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쉬워요. 이런 다운힐에서도 하중이 앞으로 쏠려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스로틀을 밟을 때 진짜 운전하기가 편하네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잠깐만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게 일반 골프랑 좀 비교를 하자면, 일반 골프 TDI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차체와 짧은 휠베이스라는 그런 하드웨어가 완벽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토크 벡터링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적인 아쉬움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토크 벡터링이 없고, 자,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이 LSD라는 게 지금처럼 있다 보니까 이 내륜 쪽에서 슬립이 나는 거를 억제해주고 외륜 쪽으로 구동을 집중시켜주다 보니까 컴팩트한 차체라는 하드웨어적인 장점과 LSD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점이 결합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엄청난 운전 재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진입하고 탈출할 때 LSD, 여기서도 탈출할 때 2단에서 스로틀을 밟아버리니까 출력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LSD가 더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LSD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출력을 다 느끼면서 차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마냥 이렇게 쭉 이렇게 차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륜구동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세팅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이 차가 정말 운전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전륜구동에다가 LSD가 들어간 차들 있잖아요. 이 차뿐만 아니고 아반떼 N 같은 차들도 있죠. 근데 그런 차들은 되게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한 전륜구동 차들이 이제 돌아나갈 때는 이 LSD를 통해서 앞쪽을 안쪽으로 이제 당겨버리면은 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뒤쪽은 이 적은 힘으로도 바깥으로 이제 튕겨나가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이제 오버스티어 현상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절대 이 뒤가 털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뒤가 굉장히 앞을 잘 따라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차는 일단 이렇게 돌 때 이 스로틀을 밟으면 LSD가 들어오는 느낌이
아반떼 M보다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LSD의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거죠. 아반떼는 LSD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 코너를 돌 때 내가 이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LSD 때문에 핸들이 고정이 되는 그 정도의 강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반떼 M보다 휠베이스가 짧은 것도 그 요인인 게 뭐냐면, 휠베이스가 짧아버리면은 앞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앞쪽의 움직임을 뒤쪽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뒤쪽이 쉽게 털리는 그런 움직임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반떼에는 약간 그 랩타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의 운전 실력을 많이 보조해주는 느낌이라면, 이 차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딱 돌아 나가는 것만큼, 내가 의도한 대로만큼 그냥 차가 잘 따라와 주는 느낌. 그러니까 운전자가 우선이에요, 이 차는. 그리고 저는 좀 테스트를 하다가 좀 발견을 한 게 뭐냐면, 이 차에 DCC가 들어가 있잖아요. 폭스바겐에서 자랑하는 그 1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요거 DCC.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격하게 돌면서 댐퍼 감쇄력을 이 정도로 단단하게 안 해놨냐, 댐퍼를 이 정도로 단단하게 해놓고 이런 좁은 와인딩 로드를 돌기는 약간은 좀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스포츠 모드 있잖아요, 한 이 정도로 놓으면은 댐퍼 감쇄력이 정말 단단해져요. 이 차이가, 이 간극이 굉장히 크게 세팅해놨는데, 이 폭스바겐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롤 억제력이냐면, 와, 이 롤이 거의 안 느껴져요. 야, 이게, 그러니까 아반떼 N도 제가 리뷰할 때 이 롤 억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해놓고 도니까 그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들어간 차들 마냥 이 롤이 굉장히 없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저는 이게 좀 이 차에 안 맞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일단 이 왼쪽 바퀴에다 하중이 안 실리니까 이 LSD의 효과가 오히려 더 반감이 되고, 이 타이어의 접지력을 최대한 끌어내기가 약간은 좀 힘든 느낌. 그 타이어가 약간 좀 밀릴 것 같은 느낌. 물론 이 노면이 조금 더 이제 끈적끈적해지고 하면은 뭐 괜찮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차는 어느 정도는 격하게 움직이려면 타이어에 하중을 조금 실어주는 게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가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롤이 너무 없어버리면은, 특히 전륜구동 차들은 내가 이 차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으로 이제 롤이 어느 정도 일어나니까 약간 좀 감속하고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속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몸으로 직관적으로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롤이 없으면은 그냥 항상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차의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약간 컴포트한 정도, 이 정도로 댐퍼 감쇄력을 세팅을 해야지 지금 이런 다운힐에서도 이 차의 한계를 알면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 차를 3 시리즈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320i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3 시리즈하고 이 차는 완전히 이 다른 차인데 왜 이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지? 가격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그랬는데, 이 차는, 이게 3 시리즈하고 이 차는 이런 데서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움직임. 잠깐만요, 조금만 놀아볼게요. 안 밀리죠? 바깥으로. 다시 3 시리즈하고 이 차는 완전히 그냥 다른 세그먼트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고, 전륜구동 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너 자체가 절대 이 깔끔한 라인으로 돌아가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런 LSD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차를 잡아주기는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 코너가 깔끔하게 돌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3 시리즈 같은 경우 후륜구동이잖아요. 후륜구동 차들은 LSD 없어도 돼요. 그냥 오픈 디퍼런셜 상태에서도 코너를
그냥 잡아 돌리면 코너가 되게 깔끔하게 돌아 나가요. 그게 출력이랑 상관없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핸들링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차의 핸들링이 정말 좋아요. 되게 날렵하고 경쾌하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 핸들링에서 오는 피드백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전륜구동차에서 핸들링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스티어링의 이 조향비를 굉장히 조여놓고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아버리면은 핸들을 내가 조금만 돌려도 차가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으면 뒤도 빨리 따라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핸들링의 날카로움,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후륜구동차들에서 핸들링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핸들을 가다가 이런 식으로 꺾어도 스티어링의 날카로움보다 이 앞쪽이 굉장히 무게감 없이 바로 경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전륜구동차는 이런 느낌 절대 안 들어요. 후륜구동차들은 앞쪽이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이 핸들링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날카로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의 그 결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3km인데 여기서 이렇게 스로틀을 급하게 밟을 때 이 터보렉이 좀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해요. 아쉽긴 해요. 솔직히 2리터급의 터보차저를 달아놔가지고 한 248마력을 낸다라는 게 그렇게 무리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거의 한 300마력 정도 올라가야지 리터당 출력이 거의 한 150마력이 넘어가면서 약간 그 엔진에 부하가 걸리면서 터보렉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한 248마력 정도면은 이 정도로 터보렉이 발생해야 했나? 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차는 여러분들이 뭐 서킷에서 타든 와인딩에서 타든 이 RPM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RPM이 한 3,500 RPM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제가속을 칠 때 터보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RPM 자체를 항상 이런 식으로 4,000 RPM 이상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코너 진입 전에 단수를 어디에 놓고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코너 지금 3단에서 놓을까요? 아니면은 한 번 더 5,000 RPM으로 돌아 나가면서 마지막 6,500rpm까지 쓰면서 업시프트 시켜주는, 물론 3단에서 돌아도 되는데 아까 3단 진입 rpm이 한 4,000rpm 정도였단 말이에요, 저 코너에서. 그러면은 이제 코너를 돌 때 당연히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4,000rpm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것보다는 2단에 한 4,500에서 5,000rpm으로 만들어 놓고 코너를 마지막으로 돌 때 그 나머지 1,500rpm 레드존까지 끝까지 쓰면서 차를 마지막 힘있게 가속시켜 줄 수 있게, 여기서도 2단으로 5,000rpm으로 놓고 계속 돌면서, 조금 지금 천천히 돌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가속을 할 때 5,200rpm에서 마지막 탈출 가속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2단이냐 3단이냐, 이게 지금 이 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터보렉이 많이 발생하는 차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돌면 더 재밌게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와이닝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시트 있잖아요. 이 시트가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거의 한 70도 수준으로 꺾여 있어가지고 강력한 횡지를 받았을 때도 몸이 절대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딱 핏하게 잡아줘가지고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마음에 들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골프에서는 이런 요철들을 지나갈 때 통통 튀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GTI 를 가지고 지금 컴포트 모드로 지나갈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잔요철 이런 거 넘어갈 때 이게 휠이 좀 19인치 휠이라 가지고 일반 골프보다 진동의 세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세련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동이 한번 들어왔다가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이게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많이 장착된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도 보니까 너클암 쪽에 알루미늄 합금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너클암의 틀이냐 알루미늄 합금이냐 에 따라서 이 진동이 빨리 사라지냐 아니면 잔진동이 계속 올라오냐, 이런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도 갈 때 진동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고급스럽게 빨리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반 골프보다는 그래도 승차감이 조금 더 낫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차예요. 그래서 솔직히 높지 않은 마력을 보여주는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서킷보다는 이런 와인딩 로드나 이런 데에서 좀 달리면은 정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이 차를 구매하실 거면 무조건 좀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돈이 아까운 차죠. 이 차는 골프로도 충분한데. 여기까지 골프 GTI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